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태영건설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2023년 회계연도 감사 사업 보고서를 공시하고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태영건설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춘석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최근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 급등 상황과 관련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원은 무기한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현재 선배당 기준일 후 배당의 확정 방식을 선배당의 후 배당 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깜깜이 배당을 방지해 투자자의 배당 예측성을 높인다는 차원인데요. 현대백화점그룹과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모처럼 삼성전자도 강했고 코스피 지수도 상승 마감을 보였지만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정말 한창 바쁘시잖아요. 이번 주부터 낮 시간대에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정말 전문가님이 바쁜 덕에 저희가 정말 기쁜데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서울경제에서 저를 말라 죽이려고 제가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장 시작 전까지 이제 그 밴드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뭘 하고 있나 아실 거예요. 아침부터 해서 이슈들이 나갑니다. 쫙 나가고 전일장 나가고 그다음에 뭐 시간에 급등한 거 체크 다 해드리고 장 끝나고 나서부터 전일장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당일날 아침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 관련된 기사 그런 거 다 올려드리고 거기에 이제 뭐 가족방에 올려드리던 관련주들 목록까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종목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오늘 드린 종목은 별다른 재미는 없었지만 뭐 어제 드렸던 거나 그제 드렸던 거 중에 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상한가 어제 들어가고 어제 아침에 드렸거든요. 장 전에. 오늘까지 올라가서 뭐 30% 이상 드시기도 했고 뭐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요게 이제 많이 먹었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것도 이제 드렸던 종목, 어제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매일 나가요.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아는데 자,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낮 방송이죠. 제가 이제 방송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한단 말이에요. 정오의 템베거라고 제가 타이틀 걸고 합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72,000원 깨지고 72,000원 부근이면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어제 정오의 텐베거 시간대도 그 방송할 때 분봉을 보면은 어제 이제 분봉 상황 보면요. 요게 어저께 분봉입니다. 방송을 제가 요때 동그라미 치면 요때쯤 진행하니까 요때 가격이 72,000원 아래였거든요. 여기 예, 매수하기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자, 근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정말 제가 72,000원대짜리 아래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상담해드릴 때도 삼성전자 문의가 있으셨죠? 네, 남성분 있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송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 말 맞았죠? 네, 잘 대응하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이닉스와 삼성을 비교할 때 하이닉스는 왜 잘 가는데 삼성은 왜 안 가요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2월 달에 쭉 올라갈 때 납품이 핵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납품. 하이닉스는 납품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튀어갔던 거고 지금 시선 쏠림이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갑자기? 어제 잭슨 황이 얘기합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네,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이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 질문에 이 대답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폭등을 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납품. 납품 시기 자체가 삼성전자 언제라고요? 제가 볼 때 2분기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4월 달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72,000원대짜리는 매수하기 정말 좋다 말씀드렸죠. 오늘은요, 시장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어제 시장에서 시간의 급등주들이 오늘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가 떨어지거나 하는데 오늘은 그 AI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이나 해가지고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삼성전자만 그쪽은 다 집중이 돼버렸고 오히려 일본에서 좀 시끄러운 그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죠. 감기랑 증상은 비슷하다는데 걸리면은 사망할 확률이 30%, 치사율이 30%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뭐 종목들이나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시장을 그간 주도했던 AI 반도체주들이 다 죽을 썼어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오늘 저도 종목을 아침부터 진짜 6시부터 생고생해가지고 2시간 넘게 고생해가지고 종목 선택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오히려 오늘 보면 뭐예요? 정시 테마주들 막 급등 나오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은 다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삼성이 움직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증시 대기 자금 자체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순간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움직였다? 네, 자금이 싸그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슬슬. 내일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봐야 알겠지만 추세선에서 따져봤을 때 이 수급의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인과 기관들 오늘 외인이 1,200만 주 매수했고요. 와, 기관이 850만 주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거래량이 오늘 5천만 주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삼성이 뚫지 못했었던 8만 원짜리를 뚫고 가면서 9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빨리 움직인다면은 3월 안으로도 8만 원대에는 안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2분기나 해서 9만 원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한동안은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뭐 등락은 거듭하겠죠. 하지만 증시의 대기 자금들을 끌고 오면서 시장에 수급을 부어버릴 거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밴드 상황을 보자면 그간 계속 못 갔잖아요. 코스피건 삼성 때문에 갔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전고점 넘어가면서 2,800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삼성이 가면서 자금이 쫙 빨려 들어오면서 거기에 밑에 퍼져 있었던 여러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시장이 강할 겁니다. 매우 강할 거고요. 연준에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점도표긴 한데 점도표가 과연 지난 12월 달 369, 10 이렇게 나와요. 4번. 12월 달 대비해서 어떻게 잘 찍힐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내일 아침 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이 그런 조금 점도표의 움직임을 상쇄시키면서 시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시장 아마도 삼성전자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AI 반도체 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HBM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우선 시장이 앞으로는 좋을 거다. 더더욱 좋을 거다. 저 삼성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게 나와줬으니까 긍정적으로 시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알차게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전문가님, 지난번 강연회가 얼마나 반응이 좋았으면 또 이렇게 곧바로 또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강연회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니야,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서울경제에서 강연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정말 수년 만에 하다 보니까 별로 인지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차피 이제 뭐 저랑 오래 하실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력 어디 안 갑니다. 어차피 이번 주는 좀 많이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경제 네이버 밴드 수가 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제일 많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인 만큼 빨리 조금 사실 가족이 되시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베트남 다녀왔는데 기업 방문을 했죠. 살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베트남 가서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바빴지만.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를 다녀왔어요. 새로운 공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좀 되는 터라 정말 좋은 회사인데 글로벌 1등, 2등 가전업체 그리고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의 납품을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특허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갔는데도 이 글로벌 1등, 2등 업체의 죄송합니다. 일단 그 업체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엠포탈 밴드라고 죄송합니다. 초록 밴드. 네, 그 부분이고 어찌됐든 갔다 왔는데요. 이게 회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언제 제가 공개할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조금 그 밴드 들어오시면 혹시라도 제가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좋은 또 그림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으니 좀 꼭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토요일 날 강연회가 1시에 있는데 아마 제가 뭘 이번에 강의할 거냐면 시장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는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무턱대고 막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그냥 뭐 따라 사시고 방송에 추천하는 종목 그냥 따라 사시고 그냥 멍하니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이 흐름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밴드에 올려드리는 종목 보면은 진짜 많이 가는 것도 있어요.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것도 있고 자주 나오는데 뭐 오늘은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그 관련 종목도 올려드리지만 그게 시장을 읽으면서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밴드에서 종목 뭐 올리나 이거 보지 마시고 올려드리는 거 다 봐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삼성도 제가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 주 토요일은 재밌는 좀 강연회가 될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같이 조금 시장을 읽는 기술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 시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발품을 팔아서 진심을 다해서 기업 탐방을 다녀주시는 전문가님이 몇 분이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실력도 어디 안 간다고 이렇게 자부하시니만큼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전문가님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직접 좀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도 같이 읽어보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강연의 소식도 놓치지 않게끔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드림택을 주셨고 매수가가 1,91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자, 우선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11,010원이세요. 30% 비중이신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리는 잘 잡으셨네요. 특별하게 뭐 문제되는 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추세상으로는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목표가가 얼마신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베팅하셨고 혹시 12,000원 정도 보실까 모르겠어요.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사이? 이 정도는 올 것 같긴 한데 수급 잠깐 볼까요? 수급이 너무 안 좋구나. 왜 이렇게들 팔지? 자,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파네요. 기관이 정신없이 그냥 맥없이 던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실적은 뭐 그냥 고만 네,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언제인가요, 이날이? 3월 11일 날 월요일 날 한번 급등 나오고 거래량 터트렸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수요일 날 일부 물량들이 좀 소진되면서 정리했던 건 있어요. 근데 거래량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죽어 있거든요. 한번 이슈 받으면은 요때처럼 한번 요 장대 양봉은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한 번은. 패턴은 그렇게 나와요. 차트 패턴은. 그리고 중기 패턴으로 보더라도 바닥 자리에서 추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는 괜찮아요. 아주 잘 잡으셨고 다만 목표를 얼마나 잡을지인데 반등 나오면 여기 전고점 자리 14,000원까지 크게 보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12,500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번 튈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지켜내면서 잘 버텨준다면 그 다음 14,000원까지는 봐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돌파할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큰 욕심 안 내신다면 목표 수익률은 10%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목표 수익률은 한 30% 가까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우선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치도 잡아주셨고요. 홀딩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남선 알미늄 주셨어요. 매수가가 2,400원, 비중이 50%라고 합니다.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1,937원입니다.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비중이 50%면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사실 전화 상담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왜 이거를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 보니까 여기 차트 잡아주시면 여기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보면은 많이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단기 트레이딩상으로 봤을 때도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를 좀 못 하신 거겠죠. 일이 있으시거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더 당겨볼게요. 2018년도 때 저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2022년부터 해서 바닥 라인 체킹되는 자리가 여기 자리가 우선은 보여요. 이 하단 자리, 왜 하단 자리냐면은 여기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깼던 자리고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버팀목이 되는데 여기 자리가 지금 살짝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깨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자리는 이제 어디까지 가요? 11,60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미늄 관련주들 비철금속에 이게 뭐 방산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뭐 붙여볼 수는 있겠지만 관심이 없거든요. 시장에서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올라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봐도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수익 내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걸로 어떻게든 그냥 빠져나오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수익 보실 생각은 1도
꿈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매수하셨던 가격대의 이 매물벽 자체들이 보면요, 굉장히 두껍게 자꾸 이런 공간들이 쌓여 있어요. 보시면은 많이들 치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매물벽도 되게 두꺼워요. 쉽게 이게 올라오더라도요, 너도 나도 팔려고 하는 시점이고, 매수하셨던 가격대의 이 2,400원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자리야.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살짝 탁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상황과 매물표가 차트 상황이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실망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 좋지는 않아요. 시간 오래 걸릴 거고요. 물 타지 마세요. 물 탈 비중도 아니고 오래 걸릴 거고, 반등이 나오면은 2,200원대부터 2,400원대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시간 걸려도. 그때는 그냥 마이너스 10% 안쪽으로는 각오하시고 손절 확정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은요, 뭐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매수가 부근까지 여력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 매수도 어렵다라고 하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욕심내기보다는 좀 매수가 부근까지 손실 10% 안쪽까지 좀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SK텔레콤이요. SK텔레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500원에 8%요. 55,500원 매수가의 8% 비중이시고,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53,000원입니다.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했어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매수가가 거의 다 왔네요. 이게 언제쯤 매수가가 올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혼자 얘기하나 봐요. 네. 아니요. 네. 자,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사신 건가 봐요. 보니까. 네, 오래됐. 네. 그렇죠. 자, 이번에 올라오면은 정리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주를 그렇게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이게 항상 등락을 거듭하기도 하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긴 하지만 결국 통신주들은 한번 혼날 거거든요. 정부한테. 독과점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선은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추이상과 더불어서 수급 상황도 그렇지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전체 추세에서 봤을 때 잡히긴 잡혀요.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은 최근에 안 좋긴 했는데 알록달록하게 들어오긴 들어오고, 실적은 뭐 그냥 꾸준하고. 근데 5G 대국민 사기를 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혼나야 되긴 하는데 그게 아직 혼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냥 과징금에 끝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시죠. 자, 우선 SK텔레콤은 네. 장기 추세로는 무너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무너진다는 건 추세 이탈 자리고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간 걸리고는 다시 매수가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네. 부탁드리는 건 여기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을 더 크게 보시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2년 넘게 고생하시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에 온 상황이라,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거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하는 건 좋고요. 뭐 55,500원까지 가서 손해 안 보고 나오시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한번 반등 나오면서 55,000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네. 그냥 약손실 하시더라도 빠져 나오시는 게 맞아요. 이거 가지고 돈 못 벌어요, SK텔레콤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 굳이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든 좀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고점 자리까지가 지금 6만 원대 초반 자리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5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오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쯤 그냥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네. 이게 지금 다른 종목들이 아마 SK텔레콤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SK텔레콤,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애들 하면 안 돼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수익이 나도 크게 안 나고
한 번 빠지면 정신없이 수년을 괴롭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손실도 크지도 않아. 그런 상황이 반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는 홀딩 하셨다가 매수가 정도 근처에 오거나 좀 더 간다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다른 거요. 다른 거 사세요. 네. 지금 삼성 AI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약간 죽어있지만 다시 갈 거고 그리고 네. 2차 전지 쪽도 지금 다시 바람이 불 거예요. 네. 차라리 그쪽이 나아요. 수익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신주들이 좀 넘어야 할 산이 있어 보입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좀 더 강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미코젠요. 아미코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 네. 7,000원요. 7,000원에 30%. 오늘 종가를 보니까 7,240원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관련한 테마도 좀 묶이고 있는데요. 아미코젠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문가님? 준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뭘까요? 이게 제2의 알테오젠이 안 될까 싶어서 그리고 이 3년 주기로 3년인가 4년 주기로 올라가더라고요. 맞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바닥이 5,000원이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샀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길래 샀는데 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그 알테오젠인가 그거하고 같은 저거를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피아 주사인가 뭐 그런 거.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걸 사겠는데 이게 혹시 상장 폐지가 안 되는가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요. 아, 상패는 안 돼요. 네. 상패 가능성은 제로. 아, 그래요? 아예 제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갈지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자, 우선은 오늘 보면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가다가 어제 터지고 오늘 터지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오늘 보니까. 예.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12월과 1월 달에 그 고점 자리 있죠? 예.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윗꼬리 많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을 좀 터트린 거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단계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가격 전략으로 따져봐도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한 번 오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000원부터 9,000원대의 매물벽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걸 과연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문제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나실 건데 그 수익에 대한 기준점 자체를 좀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문제는 없어요,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수익은 나요. 근데 내가 이거 얼마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10% 이상, 10에서 15% 정도 먹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8,000원대, 9,000원대 왔다 갔다 엄청 흔들릴 건데 거기 자리 버텨주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보면서 기다릴 거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박을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대박을 칠 거냐 아니면은 단기로 먹고 나올 거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 추천은 비중이 30%시잖아요. 예. 장기로 가져가서 대박을 칠 경우 수익이 한 50% 이상 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많이 가면 100%까지 100% 이상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30%면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누구나. 그래서 네. 저는 8,000원대 이상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네. 그때는 비중을 우선은 10% 정도는 덜고 네. 한 20% 정도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크면 이거를 오래 버티기가 사람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셨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종목은 무조건 간다. 많이 갈 것 같다. 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 단기로는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확률은 없겠죠? 충분히 가능하죠. 문제되는 건 없죠. 가능하죠. 하지만 알테오젠도 급등과 하락의 반복을 거치면서 최근에 쫙 치워왔잖아요. 예. 그 전에 과정이라 볼 수도 있고 현재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같이 차트를 봤을 때 2023년의 4월 차트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한 급등이 나왔다가 횡보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거든요. 차트 보시면. 예. 급등 나고 횡보하면서 떨어진 게 한 5개월이에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테오젠을 봤을 때 전에 고점 자리의 매물벽 자체.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지어서 본다 하더라도 전의 자리들, 이 자리가 올려쳤을 때 전에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던 자리예요. 이 과정을 버티면서 5개월, 6개월을 버틴 다음에 그렇게 한번 계단식 상승 한번 나오고 또다시 5, 6개월을 힘들게 하다가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미코젠은 현재 그 알테오젠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그 초입 구간의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쳤다가 이 박스의 과정들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5, 6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그 다음 또 다음을 봐야 되는 거고, 위에를. 그러니까 단기로는 짧게 볼 수는 있지만 장기로 보면은 진짜 1년, 2년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큰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그냥 차라리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 올라간다 하니까 묻어버리자. 그러면 가져가셔도 돼요. 다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보셔야 돼요. 내년요? 네, 그러면 큰 수익 날 수 있어요. 뭐 없는 셈 치고 뭐 묻어간다고 생각하죠. 뭐. 네, 그러면 어차피, 예. 자, 저랑 약속 하나 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되 예. 많이 흔들릴 거고 만약에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예. 제가 종목을 잘 찾긴 찾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찾은 거 맞아요. 근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디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시간 좀 걸려요. 크게 먹으려면 원래 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바닥 맞아요. 바닥 맞고요. 저도 만약에 여유가 있고 뭐 매수할 수 있고 한다면 상황 보다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담아볼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냥 묻어버릴 종목으로. 한 1, 2년 묻어두면 되겠네요. 그냥 없는 셈 치고 묻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보다 훨씬 더 알차고 다양한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김선유 전문가님 강연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는 매일매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ST GST.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600원 비중 30%. 54,600원 매수가의 30% 비중이신데 종가를 보니까 지금 4%대 낙폭 보이면서 56,6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락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액침 냉각 보고 사셨을 건데 예, KN솔이랑 두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예, 딱 두 종목이 이슈가 되는 거고 액침 냉각을 결국에는 모든 그 사실 그 서버 관리하는 업체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GST가 그 기술을 갖고 있긴 해서 이슈가 좀 되는 건데 예, 매수하신 가격대가 우선 조금 높긴 한데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냥 조금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욕심이 좀 과하시지 않았나. 너무 빨리 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 예, 종목은 다시 갈 거예요. 예. 분명히 갈 거고 저도 항상 관심 종목에 뭐가 있냐면 액침 냉각, GST, KN솔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요 근래 계속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 ESS, LFP 뭐 이렇게 원재력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래요. 실제 잠깐 보여드리면은 실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예, 여기 액침 냉각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요. 보시면 화면에 항상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예. 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인가인데 지금 사실 오늘 그랬고 특히나 오늘 보면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액침 냉각을 비롯해서 그간에 올랐었던 원자력이나 AI 반도체주들 오늘 테마주들 자체가 아예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침에 예. 시세주고 다 빠졌거든요. 오늘은 보면은 완전 개별 테마주들 움직임이었어요. 약간 제약바이오 쪽이랑. 예. 근데 다시 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다시 잡아줄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예. 반등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갈 때 얼마를 보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목표가 얼마세요? 목표가 뭐 한 6만 한 2, 3천 원? 높지는 않으시네요. 예. 제가 볼 6만 땐 5천 원 정도 되면 더 좋고요. 이거를 딴 것보다도 예. 시총의 저주라고도 하는데 우선 시총이 얘가 5천억 돌파하다 꺾였잖아요. 예, 4,700 4,700억인가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어제 기준으로 해서 4,900억 되고 5천억 가다가 꺾였어요. 예, 가다 예. 꺾였는데 수급은 기관들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나가는 모습인데 알록달록하긴 하고 좀 많이 밀릴 경우 21선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한 46,000원대나 47,000원대 자리가 오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사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액침 냉각 이슈는 다시 한번 돌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전고점 뚫는 그림은 나올 거라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6만 한 3, 4천원에서 맥스 6만 5천 원.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자리가 21선 깨는 자리로 4만 6천 원대가 나오는데 여기는 깨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번에 급등이 만약에 저는 수일내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려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30%를 가져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너무 고점이에요. 이게 단기로 급등 나와서 정리해서 수익 내시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급등해서 단타 노리고 들어갈 때는 10%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우선은 걱정보다는 액침 냉각 이슈 다시 한번 돌 거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이번에는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46,000원 이탈 시에는 하루 이틀은 좀 더 고민하셨다가 안 올라온다 싶으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손절할까요? 네, 그때 맞아요. 하루 이틀은 기다려보셔야 돼요. 46,000원 왔을 때도. 바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올라오는 건 한
뭐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요게 시장이 요즘에 약간 꼬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FOMC 끝나고 나서 이번 주 끝자락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을 그 추세적으로 아직 잘 살아 있고요. 손을 예. 댔다 하면은 기본 거의 30% 가까이 움직이잖아요, 하루에. 예. 그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다음 자리는 6만 4, 5천 원짜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6만 2천 원대 이상, 전고점 넘어가는 포인트 나오면 그때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조만간일 것 같아요.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상황 보다가 예상치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눈에 들어온다면 저도 장전에 관심주 매수 종목으로 추천할 수도 있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라. 그럼 46,000원대쯤 되면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네. 좀 더 사든지. 아니요. 사지 마시고요. 예. 비중 충분히 사지 마시고요. 안 올라 여기서 46,000원 정도 왔는데 이게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 약간 횡보할 수도 있어요. 예. 떨어지거나. 횡보하면은 기다리면 괜찮을 건데 떨어지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기다렸다가 만약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크게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만 잘 지키셔야 돼요. 되셨을 예.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슈는 한 번 더 다 받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6만 3천 원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은 보이지만 만약에 4만 6천 원을 이탈한다 싶으면 하루 이틀 좀 지켜보고 못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정리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효성 TNC요. 네, 효성 TN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 75만 원이고요. 네. 비중이 30%입니다. 네, 75만 원 매수가이시고 30% 비중이신데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지금 한 3년 정도 들고 있죠. 네, 그렇죠. 긴 시간 또 마음도 좀 속썩였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추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이거 매도도 못하고 지금 한 3년째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게요. 야, 쉽지 않은데 이거. 이거 지금 어떡하냐 이거. 이게 물을 타도 사실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골치 아프네. 이게 차트 보실 줄 아시겠지만은 이거 지금 얼마냐? 가격적으로 20만 원대, 27만 원대 뭐 이렇게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 네. 또 깨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골치 아프네 이거. 잠깐만요. 답이 없는데 이거. 정말 죄송해요. 진짜 지금 당장에 답이 없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효성 TNC 이쪽 관련 화학을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너무 현 시장에서. 네, 몇 년 전에는 90만 원까지 갔죠. 맞아요. 지금 이쪽을 건드리진 않아요. 시장 자체에서. 오로지 지금은 IT 쪽 이쪽만 다 가잖아요. 반도체 쪽으로.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보려고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슈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기대하기에도 추이상으로는 굉장히 또 안 좋고. 엄청 손실이라.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이 종목도 여러 번 수시로 보는 종목이긴 한데 살펴보다 가끔씩 보는데 당장의 이슈거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종목이 조금 올라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종목이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지켜야 될 라인들은 그나마 좀 지켜주는 게 최근의 추이다 보니 이쪽 얼마 전에 10월 달도 지켜줬었고 바닥은 이번도 현재 거의 구간대에서 빠져도 크게 빠지진 않을 거고요. 빠지더라도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비중을 더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세요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것만 좀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럼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언제 올라오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네. 연말이 되면 코스피밴드가 한 3,000포인트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은 더 많이 갈 거예요. 음. 내년 시장이 정말 피크일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장까지 해서 기다려 보시면 매수가까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그래도 60만 원대 전후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시간 걸려요. 네.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은 답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답이 네. 없고요. 조금 한 2년 이상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하고 차라리 포스코. 아니 매도하지 마시고 네.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적금 넣었다 네. 생각하시고 최소한 손실을 줄여보자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기다리시면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올 거예요. 네, 지금 그- 마이너스 네, 엄청.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 홀딩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담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고 손실폭을 좀 축소를 할 수 있을 때 시장의 컨디션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흘렀을 때 그때 타이밍을 다시 한번 좀 누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전문가님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다 시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 놓치지 마시고 꼭 강연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내일 시장부터는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시는 시장 이야기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은 1차 목표가 14,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남선알미늄 매물대가 두터워 보이니 욕심을 내기보다는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57,000원 선 매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